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와 에너지 부문에서 테슬라의 자신감이 확연히 드러나는 소식들이에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배경부터 시장 반응 그리고 제 생각까지 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엔비디아의 도발과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미국의 무인 차량 규제 한도 확대. 세계 1위 규모의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 자율주행 기술, 롱테일 극복의 난제.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의 도발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입니다.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공개하면서 1분기에 메르세데스 자율주행 차량이 북미에 출시된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일론이 바로 X에 게시글을 올리며 테슬라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경쟁자들이 진지하게 따라오려면 5에서 6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테슬라는 2019년부터 순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을 밀고 왔어요. 처음엔 웨이모나 크루즈처럼 라이다와 레이더를 쓰는 경쟁사들이 앞선다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카메라 8개와 뉴럴 네트워크만으로 충분하다는 철학을 고수했어요. 2024년 FSD 버전 12가 엔드투엔드 학습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200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이 매일 수억 마일의 실시간 데이터를 올려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훌륭한 칩을 만들지만 그 칩으로 실제 도로에서 롱테일, 그러니까 드문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건 테슬라만 도달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물체 뒤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오는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상기후, 예측하기 어려운 공사 구간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엔비디아나 벤츠가 데모는 멋지게 보여줘도 실제 도로에서 99.9999%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규모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일론의 이 발언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테슬라의 데이터 모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 중이고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자체 설계한 AI5 칩까지 개발 중이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전해지자 X에서는 좋아요가 2만 개를 넘었고 많은 유저들이 FSD로 이미 맨해튼을 무게입으로 달렸다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웨드부시나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더 올리면서 로보택시 시 가치가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의회가 기업당 무인 차량 운행 대수를 제한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빅뉴스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 에너지상거래위원회가 1월 13일 청문회를 열어서 무인 차량 면제 한도를 연 2,500대에서 9만 대로 대폭 늘리고 주 단위의 개별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테슬라에게는 큰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규제 때문에 제조사당 연 2,500대만 무인 테스트와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웨이모도 이 한도 안에서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크루즈는 사고 발생 이후 더 위축된 상태죠. 테슬라는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을 오스틴과 베이에이리어에서 100대 넘게 테스트 중인데 2,500대 한도가 병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엄격한 주 규제도 문제였고요. 새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말부터 수만 대규모의 로보택시 플릿을 여러 도시로 확대할 수 있어요. 비용 면에서도 사이버캡은 차량당 3만 달러 미만이 목표인데 웨이모는 라이다 때문에 1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거 투자 비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딱 맞아떨어져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9만 대까지 확장에 장애가 없으니 빠르게 배포될 거고 수익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할 겁니다. 2027년엔 수백억 달러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에너지가 2025년 한 해 동안 46.7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스토리지를 배포하면서 세계 1위에 오른 소식입니다. 2021년 4기가와트시에서 12배 성장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라스로프와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풀 가동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드 스토리지가 핵심인데 테슬라는 여기서도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에너지의 기술적 강점과 시장 환경을 보자면 메가팩은 컨테이너형 대형 배터리로 한 유닛당 3.9에서 5메가와트시 용량으로 트럭으로 운반해서 바로 그리드에 연결하면 되는 방식이라 설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예를 들어 낮에만 생산되거나 바람이 불 때만 에너지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2025년 46.7기가와트시 배포는 이 기술이 실전에서 입증된 결과로 라스로프와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풀 가동 덕분에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이 99% 이상 유지됩니다. 경쟁사인 BYD나 플루언스는 비슷한 제품을 내놓지만 테슬라는 자동 입찰 관리 시스템인 오토비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통합해 에너지 거래를 최적화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이 하드웨어와 완벽히 맞물리는 것처럼요. 시장 맥락에서 보면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 2025년 164만 대로 2024년에 179만 대 대비하여 8.6% 하락하며 부진한 데 반해 에너지 부문은 지속적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때문인데 AI 붐으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대규모 전력 소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메가팩을 필요로 하죠. 하나의 AI 데이터 센터가 도시 하나만큼 전력을 쓰는데 이 불안정한 수요를 평준화하는데 에너지 스토리지가 필수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 추세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그리드 스토리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마진율이 자동차의 15에서 20%보다 훨씬 높은 30% 이상 2025년 3분기에는 31.4%였었죠. 이런 고마진인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배터리 셀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는 수직적 통합 시스템 덕분으로 비용 통제력이 뛰어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부문은 테슬라 전체 수익의 12%까지 올라섰고 자동차 부진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며 기업 가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 판매 실적 46.7기가와트시 발표 후 시장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X와 레딧에서 테슬라 에너지가 진짜 미래다 또는 자동차가 부진해도 에너지가 성장한다는 게시물이 바이럴됐고 많은 사용자로부터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 시장의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인도량으로 하락의 요인이 되었지만 에너지 성장세로 릴리프 랠리를 보이며 주가를 소폭 회복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에너지 판매량 발표 직후 프리마켓에서 2에서 3%의 상승 압력이 있었습니다. 웨드부시나 아크 인베스트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 부문이 테슬라 가치의 30% 이상 차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500로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아직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는 보수적 의견을 냈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의 30% 이상 되는 높은 마진이 자동차의 가격 경쟁과 지원금 종료로 인한 마진 축소를 상쇄할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호평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혼즈데일 프로젝트처럼 메가팩 설치 후 전력 가격 변동성이 90% 줄고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에서 AI 훈련 중 정전 방지 사례가 공유되며 친환경 플러스 안정성, 이미지가 강화됐죠. 경쟁사 대비 글로벌 그리드 스토리지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데이터 센터 붐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를 테슬라의 새 성장 엔진으로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가 아닌 지속가능 에너지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테슬라 에너지가 70에서 100기가와트시 배포를 목표로 하며 전년도 대비 최소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언급한 대로 휴스턴 메가팩토리 신설로 총 생산 능력이 120에서 130기가와트시까지 올라가 데이터 센터 수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그린딜 정책 강화로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수조 달러로 커지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20% 이상 유지되면서 수익 기여도가 자동차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진 30%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2027년 테슬라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종료되고 전기차 판매 경쟁이 심화되어
자동차의 판매 부진이 계속되더라도 에너지 부문이 테슬라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에너지 사업부는 옵티머스 로봇이나 로보택시처럼 미래 사업과 연계되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테고, 이것은 테슬라 주가를 500에서 600달러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2026년은 에너지가 테슬라의 황금기를 여는 주요한 파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자율주행 기술의 어려움은 롱테일에 있다는 일론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일론이 또 다시 롱테일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영상을 보고 99%는 쉽지만 나머지 1%가 어렵다고 딱 한 문장으로 핵심을 찔렀어요. 이 말은 사실 테슬라 FSD 철학의 절대 핵심이고 자율주행 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롱테일이 뭔지부터 비유해보죠. 자율주행에서 99%는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이나 신호등 있는 교차로 통과, 그리고 차선 변경 같은 것들이죠. 이건 미국이든 중국이든 심지어 한국의 포티투다까지 거의 모든 회사가 지금 데모 수준으로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웨이모, 거의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시 한 구역 정도는 꽤 매끄럽게 보여주죠. 그런데 엣지 상황 1%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드물지만 치명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 운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사슴, 동틀대나 해질녘 강한 햇빛, 역광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는 순간 도로가 없어진 공사 구간에 임시로 세워진 비정상적인 표지판, 장마비로 차선이 사라진 경우, 혹은 어린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차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달려 나오는 상황 같은 이런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전체 주행의 1%도 안 되지만 만약 발생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롱테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언슈퍼바이지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2019년부터 인지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웨이모나 크루즈는 라이다와 고정밀 지도를 써서 안전하게 제한된 구역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내지만 그 구역을 벗어나면 급격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인간처럼 이해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2024년 FSD 버전 12가 엔드투엔드로 바뀌면서 이 롱테일 학습이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테슬라 운전자들이 매일 올리는 수억 마일의 데이터 속에 바로 그 1% 케이스, 롱테일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나 레딧에 올라오는 FSD가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완벽히 피했다는 영상들, 그게 바로 롱테일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증거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는 훌륭한 칩과 소프트웨어 툴킷을 팔지만 실제 도로에서 롱테일 데이터를 모으는 건 자동차 회사의 몫입니다. 벤츠나 현대가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지만 그들의 플릿 규모는 테슬라의 100도 안 됩니다. 웨이모도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아직도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LA의 제한된 구역에서만 서비스 중이고 차량 한 대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Y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학습하고 있고 사이버캡은 3만 달러 미만으로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론의 자신감에 시장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론의 자신감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리트윗이 발생했고 많은 유저들은 이게 바로 테슬라가 앞서는 이유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웨드부시나 캐시우드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롱테일 해결이 로보택시 가치의 핵심이라며 테슬라 주가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론의 롱테일 발언이 바로 2026년이 테슬라 자율주행의 전환점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무인 자율주행 FSD가 미국의 대도시에서 롤아웃되기 시작하면 테슬라 자율주행 수준의 안전도가 99.999% 수준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보택시 플릿이 미국에서 수만 대로 늘어나고 유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무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